네이버와 AI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점심 뭐 먹지? 라고 검색창에 물어봤더니 AI가 어제 삼겹살 드셨으니 오늘은 샐러드 어떠세요? 근처에 좋은 곳이 세 곳 있어요 라고 답합니다. 마치 당신을 몇 년째 지켜본 친구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네이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AI 검색이 본격화되면서 키워드를 입력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AI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AI가 맥락을 이해해서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우리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는 혁명이 시작된 거죠. 네이버의 새로운 AI 검색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의 검색 이력, 클릭 패턴, 머무른 시간까지 분석해서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라고 검색하면 과거에는 브랜드별 제품 리스트만 나왔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용자의 나이, 최근 검색한 운동 관련 키워드, 구매 이력을 종합해서 조깅용 러닝화를 찾고 계신가요? 발폭이 넓으신 분께 추천하는 제품들입니다. 라며 맞춤형 답변을 제공해요. 더 놀라운 건 예측 검색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다 입력하기도 전에 AI가 의도를 파악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감기 증상이 라고 입력 중이면 이미 근처 이비인 후과, 약국 정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검색 결과에 대기시켜 놓는 거죠.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사고 패턴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의 진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했다면 이제는 인간끼리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강남역 맛집이 아니라 강남역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추천해줘. 예산은 1인당 5만 원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시기예요. AI가 더 정확한 답을 주니까 사람들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즉시성 중독입니다. AI가 빠르고 정확한 답을 주다 보니 기다림에 대한 참을성이 줄어들었어요. 검색 결과가 3초 이상 늦으면 짜증이 나고 원하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 번 다시 질문하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검증 과정의 생략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출처를 비교하거나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었어요. AI의 첫 번째 답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고의 수동화입니다. AI가 모든 걸 알아서 해주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AI 검색을 주로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기존 검색 사용자보다 15% 낮게 측정됐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의심하거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습관이 줄어든 거죠. 정보 필터 버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AI가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다 보니 사용자는 자신의 기존 관점과 비슷한 정보만 계속 접하게 돼요. 다양한 의견이나 새로운 관점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감각도 둔화되고 있어요.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받기 위해 위치 정보, 구매 이력, 심지어 건강 정보까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거든요.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직장인 박모 씨의 하루를 보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날씨와 미세먼지 어때? 라고 AI에게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출근길에는 지하철 2호선 지금 혼잡도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고 점심시간엔 어제 먹은 짜장면 말고 건강한 메뉴로 추천해줘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는 오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추천해줘라고 묻죠. 과거 같으면 이런 정보들을 각각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네이버 AI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박 씨는 점점 AI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AI가 추천해준 식당이 별로였는데도 계속 AI에게 물어보게 된다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불안해진다고 털어놓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패턴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김모양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AI에게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해? 라고 먼저 묻습니다. AI가 단계별 풀이법을 알려주니까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AI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건 사회적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AI와 대화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실제 인간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AI는 항상 정확하고 친절한 답을 주는 반면 인간은 모호하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틀린 정보를 줄 수도 있거든요. AI와의 소통에 익숙해질수록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어요. AI 검색이 제공하는 맞춤형 쇼핑 정보 때문에 충동 구매가 늘어났습니다. 이 제품 지금 사면 내일까지 20% 할인이에요라며 AI가 구매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반면 정보 검색 시간이 줄어들면서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요. 과거에 30분 걸리던 정보 수집이 5분으로 단축되니까 그만큼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여가 시간도 대부분 또 다른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세대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AI 검색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여전히 기존 방식을 선호합니다. 60대 이모 씨는 AI가 추천해준 식당에 갔는데 내 입맛과 맞지 않았다며 역시 지인 추천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말해요. 같은 정보라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AI 검색이 우리의 정보 탐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사고력 저하와 의존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개인차와 세대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주인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AI의 편리함에 취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의식적으로 다양한 정보원을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자신만의 판단력을 잃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기술의 노예가 아닌 기술의 주인이 되려면 지금부터 그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AI 검색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그리고 편리함과 자립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시죠.